안녕하세요.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주식 잘하는 형 박우신 TV 두 번째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늘 2월 21일이거든요. 2월 21일 시장이 끝난 상황인데요.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소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후토크 개념의 그러한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시장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는데, 시장에서 현재 강한 섹터들, 그리고 추후에 좀 매기가 좀 있을 만한, 내지는 이슈가 있을 만한 섹터들, 혹은 현재 매크로 상황들, 즉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전반적인 동향과 향후 움직임에 대한 예상, 이러한 것들을 좀 풀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주말에 이제 증시 일정에 대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나왔었지만,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은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날로 증시가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뭐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장 초반부터 사실상 거의 갭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2월 21일 시장을 보면 사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좀 지루한 시장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루한 시장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전반적으로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위아래 변동폭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2월달 같은 경우는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거의 매일 변동폭이 굉장히 적었어요. 이 변동폭이 적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박스권 횡보장을 뜻하는 거고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추세장을 우리가 변동성이 적은 시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 한번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고요. 2월달부터 보면 지금 1월달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꽤 있었어요. 1월달에는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크게 상승하는 이런 파동들이 있었다면, 요때가 이제 2월달이거든요. 2월달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좁은 범위로 지수가 제한적인, 좀 갈만하다 치면 빠지고, 갈 것 같으면 빠지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좁은 범위 박스권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거를 분봉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요거는 30분봉의 2월달 30분봉 차트입니다. 자, 가만 보면 2월달 같은 경우는 갭이 이렇게 상승 갭이죠. 갭이 발생이 되고, 여기 또 갭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해소가 됐고요. 갭이 메꿔졌죠. 그리고 여기 갭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해소가 되고요. 이 첫날부터 발생된 갭은 이 자리에서 이제 메꿔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서도 갭이 있죠? 자, 요 자리에서 메꿨고요. 여기도 갭이 있죠? 바로 다음날, 이제 아침에 발생된 갭이 장중에 이렇게 메꿔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자리 갭이 있습니다. 어떻나요? 여기서 또 바로 메꿔지죠. 굉장히 이제 갭이 발생이 되고 메꾸는 과정들이 충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으로 좀 압축해서 봐도요. 여기 이제 큰 갭이 있는데요. 이 자리가 사실, 전거래일 날 메꿔지는 모습이었고요. 요날 발생된 갭은 장중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월 달에는 갭이 나온 자리가 없어요. 갭이 남아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죠. 갭을 발생시키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갭을 발생시키고 메우는 과정들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변동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삼각수렴 형태로 수렴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띌 정도로 극도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변동성 지표 ADX를 보면 조금 더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이 ADX가 일반적으로 30 이하로 가면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시장이라는 건데요. 현재 시장의 30분봉상 ADX는 15.31입니다. 이 보라색 지표거든요. 그래서 ADX가 한참 지금 침체 일로로, 즉 변동성이 줄어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신호기,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지수 좀 간편하게 보기 위한 신호기인데,
이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수가 이제 올라간다 치면 또 매도가 나오고요. 네. 조금 이때도 또 이제 지수 신호 나오고 반등이 사실 나왔었는데 바로 다음날 또 매도 신호 나오고 또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등 신호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고요. 지금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수급이랑 빗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은 굉장히 명확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시장은 현재는 변동성을 죽이고 방향성보다는 어떻습니까? 박스권 내로 갇혀있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것을 또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수급이 이제 옵션 쪽을 보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콜옵션이에요. 콜옵션의 전반적인 매매 동향인데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면 사실 매도가 좀 많아요. 그쵸? 이날 하루 좀 매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도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금액 기준입니다. 그럼 풋옵션을 샀느냐? 자, 이건 외국인들의 풋옵션입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매도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 콜도 팔았고요. 풋도 팔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거고요. 이 옵션에서의 양매도 포지션이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아닌 변동성이 줄어드는 횡보시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도 사실상 현재와 같은 모습들을 시사하는 그런 근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셔도요. 사실 이제 주식 매수에 대한 금액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2월달 전반적으로 보면요. 여기 보면 좀 많이 샀을 때 5,700억 산 날이 하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600억, 3,100억 판 날들도 있고요. 나머지는 보면 600억, 500억, 600억, 200억, 1,200억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마디로 주식도 굉장히 공격적인 수급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수급들을 현재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들은 현재 전형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박스권 내로 가둬놓는 그러한 수급의 행태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2월 21일 시장도 전형적으로 변동폭이 적었고 박스권 횡보 비추세 장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는 2월 22일 더 나아가서는 2월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전히 방향성보다는 횡보로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재 추세가 그러하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도드라지게 나오는 시장으로 바뀌겠죠.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환율을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환율을 보시면요. 자, 원달러 환율 현재 1299.11원인데요. 이 원달러 환율의 전반적인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한번 봐볼게요. 제가 무엇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기 이제 빨간 선이 보이실 텐데요. 요게 이제 주봉상 20주선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보면 이 20주선을 타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관찰이 되실 거고요. 좀 이격이 이렇게 과하게 벌어지면 다시 좁히는 과정이 나오고 다시 벌어지고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점으로 치고 달릴 때는 20주선을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죠. 결국은 이 20주선이 생명선이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20주선이 강하게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붕괴가 되고 나면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여기서 확인을 하죠. 네. 확인하는 과정, 즉 깼다가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재차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려오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20주선,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지금 반등하고 있는 이 원달러 환율, 조만간 만나는 지점에 도달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지점이 저는 시장이 방향성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요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봉 하나하나가 일주일이기 때문에 요게 하나하나 일주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1주 내지는 2주 이후에 만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1, 2주 내로 1300원 초반대에서 뭔가 변곡이 발생될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곡이라 함은 이 지점에서 다시 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결론은 나오죠. 1, 2주 내로 원달러의 환율의 20주선과 원달러 환율 현재가가 만나는 지점이 나올 거고요. 이 지점이 어떤 변곡의 시작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변곡, 반등 이후에 다시 반락을 한다면 결국은 원달러 환율의 반락은 증시의 상승을 뜻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현재 예상, 물론 어느 정도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뭐 시장이라는 게 사실 예상은 항상 하는 거지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는 일단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1, 2주 내로 증시가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횡보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좀 착안해서 시장을 본다면 결국은 이 원달러 환율이 20주선과 만났을 때 반락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지, 그때 당시에 매크로 주변 상황들은 어떤지,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는 어떤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한다면 조금 더 확률 높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사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스탠스는 다소간에 좀 명확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좀 오른다 싶으면 일부 줄여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쵸? 좀 내린다 싶으면 과감하게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뭐 내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죠. 즉 내리는 것 같을 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고, 올라가는 것 같을 때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시장의 전형적인 횡보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고요. 제 예측으로는 다음 파동은 상승으로 일단은 예상을 좀 해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시장에 대한 예측 하지만 결국은 섹터도 아닌 어떻게 보면 종목을 우리는 매수를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 무엇이 강했느냐? 2차전지 강했습니다. 자, 2차전지는 사실 다소간의 과열 양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AR 섹터 올라가듯이 2차전지도 이제 전부라기보다는 양극재 쪽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일단은 관망하는 게 좀 맞겠다. 좀 오히려 과하게 오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이익 실현할 시기를 지금은 조율하셔야 되고요. 주가의 변동성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단기적으로 좀 왔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오늘 시장에 또 2차전지에서 이제 어떤 게 강했냐면요, 그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시간에까지도 강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라 함은 뭐 휴맥스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있어요. 디스플레이텍이 또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또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류의 종목들 최근에 또 강한 모습들이 있고요. 오늘 시장에 강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착안을 해보자면 2차전지에 들어가는 어떤 첨가제, 물론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 굉장히 강한데요, 첨가제 혹은 2차전지에 또 들어가는 다른 물질들, 뭐 대표적인 게 리튬 관련 종목들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쪽까지는 아직까지 좀 움직일 룸들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양극재는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밸류체인에 따라서 금일시장에선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또 강했듯이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은 있긴 했으나, 요 첨가제나 리튬 관련된 섹터들은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룸들이 조금씩은 더 있다. 최근에 심지어 장비 업체들도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원준이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볼 그러한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자, 제가 지금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DENT 이런 종목들, 원준 DENT 이런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첨가제와 요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리튬 관련돼서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뭐 세비캡이라든지 뭐 성일하이텍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뭐 강원에너지라든지, 이거는 이제 장비 업체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들, 뭐 그 밖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지금 매기가 좀 확산이 되는 양상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포인트를 보자면, 최근에 건설, 철강, 화학, 네, 이런 쪽,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구시대 산업이라고 보는 전형적인 장치 산업, 전형적인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보는 요런 되게 고전 같은 섹터들이 굉장히 강해요. 건설, 철강, 화학. 특히 철강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쪽 섹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키 맞추기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 결국은 이제 코로나 방역 완화라든지 뭐 내지는 3월달 양회라든지, 그냥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는 최근 튀르키예 지진 사태가 있었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어찌됐든 이쪽도 지나치게 따라가기보다는 이게 주도 섹터가 되기는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섹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실 건설 같은 것도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철강도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좀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매일매일 바뀐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맞게 아직은 조금 더 힘은 있겠지만 주도주의 개념보다는 일종의 지금 횡보하는 시장 국면에서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 사실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높은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2차전지가 강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이 조금 더 쉬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버텨내는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전일장 보면 2월 20일 날 월요일 날 보면 바이오 섹터가 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보면요, 2차전지, 바이오, 게임, 엔터, 자, 이러한 종목들은 전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라는 점도 현재 시장의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섹터를 볼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제 2023년 주도 섹터로 가장 먼저 부각이 된 건 AI인데, AI는 아직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 일부 종목은 지금 또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AI는 아직 이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까이에는 다음 주에 MWC라는 국제 박람회가 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도 이제 버전업된 내용들이 곧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 그룹사들의 드라이브, 정책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계속 사실은 봐줘야 되는 섹터고, 로봇, 우리가 이제 AI하고 로봇을 같이 많이 놓고 봤었는데요. 로봇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눌림목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섹터를 말씀드리자면 게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섹터를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하고 UAM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굳이 추가하자면 우주항공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자율주행과 UAM 같은 경우는요,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율주행이 하늘에 날아다니면 UAM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UAM이 좀 작은 형태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드론 아니겠어요? 드론이 이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UAM이 되는 거고요. UAM은 결국 드론과 마찬가지 섹터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 자율주행이나 UAM이나 우주항공,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테슬라와의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3월 초에 테슬라에서 이제
어떤 경영상의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자율주행이나 UAM이나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로봇도 눌림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자율주행, UAM, 우주항공 특히 이 자율주행과 UAM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아직 제대로 된 시세를 준 종목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삼성전자의 이제 자율주행 그 칩 시장에 대한 진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이 뭐 넥스트 칩이나 이런 종목들 급등이 좀 나왔었죠. 에이테크 솔루션, 넥스트 칩 이런 게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요런 이슈들이 또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요런 섹터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게임인데 게임은 최근 코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위메이드 그룹과 관련된 건데요. 최근 코인 시장에서 관심을 새로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컴투스라는 회사가 그 VR 게임 중국 진출 관련된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위권 진입이 얼마 전에 됐다라는 또 기사가 있었죠. 결국 이 게임 섹터는 완전 저점에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다한 반등이 그닥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게임 섹터의 최대의 매력은 하단은 제한적입니다. 분명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단순 반등만 나와도 먹을 수 있는 룸이 좀 크다라는 게 사실 게임 업종의 최대 현재로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뭐 제가 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장은요, 횡보시장, 오늘 2월 21일 시장도 지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지루한 시장이었는데 향후에 지수 같은 경우는 1, 2주 내로 원달러 환율의 20주선과 원달러 환율 현재가가 만나는 지점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때가 저는 변곡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변곡이라 함은 결국 원달러 환율의 반등 이후 반락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증시의 상승을 3월달에 또 내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예측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가서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는다면 전략 수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장은 좀 오른다 싶으면 욕심을 좀 버리고 좀 줄여주고요. 좀 내린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무서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좀 과감하게 또 홀딩을 하는 그런 전략이 병행돼야겠다. 자, 섹터로 넘어가서요. 현재 강한 섹터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는 좀 많이 올랐고요. 어떤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충전소 관련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알게 모르게 올라오고 있던 좀 덜 올라온 첨가제나 내지는 리튬 관련된 섹터에서 한번 종목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비업체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꽤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매개의 확산을 계산을 해보자는 거고, 최근 강한 건설, 철강, 화학은 글쎄요, 요거는 이제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 섹터들의 공통점은 일단 가장 핵심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 중국 이슈가 나올 때쯤이 오히려 세론이 될 가능성이 사실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 전까지는 좀 트레이딩 가능하고 이 섹터 내에서도 지나치게 오른 종목보다는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춘 종목을 공략을 하자. 자, 향후에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AI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여전히 관심이 크고요. 로봇은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눌림목 공략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UAM, 우주항공, 요거는 이제 테슬라와 또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소식도 있었죠. 사실 로봇도 테슬라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로봇, 자율주행, UAM, 우주항공, 이쪽은 계속 좀 봐야 되는, 시장의 중심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업종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최근에 코인이나 VR 관련 모멘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 업종은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단은 그래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게임 업종의 가장 큰 매력은 조금만 반등을 해줘도, 즉 기술적 반등이 시작만 돼도 먹을 수 있는 룸이 크다. 왜? 아직 올라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도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말이 빨랐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제 이틀 전에 2월 넷째 주 시장에 대한 증시 일정, 그리고 오늘은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들을 좀 드리는데 포커싱을 했는데, 이제 뭐 차트만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초대 손님을 초대한다든지, 뭐 내지는 라이브 방송도 사실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뭐 브이로그까지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급하지 않게, 급하면 또 지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여러분들께 유익한, 또 내지는 재미난 그런 컨텐츠를 기획해서 하나하나 새 메뉴를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은 소개도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